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경제수학 2단원 환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전 강의에서는 화폐와 환율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파일을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렸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실제 환율하고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소수점 자릿수도 복잡하고 곱하기 나누기 계산이 좀 복잡해서 바로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예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예를 토대로 실제로 환율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환율이 결정돼서 간단한 문제로 $1 환율이 1200원일 때 $100 바꾸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간단한 계산을 했지만 실제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각각마다 은행마다 수수료가 붙어요. 그래서 표를 참조해서 수수료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쉬운 수치로 만들어 갖고 여기 표를 나타냈습니다. 환율을 보시면 이제 미국 USD 미국 달러로 바꾸는데 매매 기준율이 1,000원이랍니다. 매매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 딱 그 가격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은행에서는 매매 기준율 1,000원으로 파는 게 아니라 살 때는 수수료를 붙여서 팔고 팔 때도 수수료를 저기가 붙어서 팔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요. 대신에 살 때와 팔 때의 평균을 내면 딱 매매 기준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은행에서 살 때는 요 현찰로 살 때와 팔 때 표에 맞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100를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려면이니까 1달러에 얼마를 사는 거냐면 1,100원이 들어요. 그러면 $100를 살 거예요. 몇 배 늘어주면 되는 거죠? 100배 늘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100배 늘어나니까 1,100원에다가 100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 두 개를 붙이니까 얼마가 필요한 거냐면 11만 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100를 사기 위해서는 11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쓰면 돼요. 저대로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팔 때입니다. 하나 더 하자. 그럼 11만 원에 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수수료는 1달러당 지금 얼마를 받고 있죠? 달러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 샀을 때 수수료는 얼마죠?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1만 원 중에 10,000원은 내가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기준 환율은 1,000원이었지만 반대로 이제 $100를 팔겠습니다. 팔면 누구로 봐야 되냐면 900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팔게 되면 달러당 $900원이니까 이번에 아래로 계산할게요. 몇 달러 팔 거냐면 $100를 팔 거예요. $100를 팔면 얼마죠? 100배 해주니까 90만 원. 그죠? 90만 원이니까 제가 잘못 썼다. 그지? 공이 하나가 더 가야 되는데. 9000000 원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얼마 곱해주면 되는 거냐면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죠. 90만 원이 아니죠. 그죠? 100 곱하면 9만 원. 9만 원 제가 처음에 맞게 계산했는데 제가 90만 원이라고 잘못 읽어갖고 숫자를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100 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9만 원. 내가 $100를 살 때는 11만 원이 들지만 팔 때는 9만 원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수료는 얼마를 냈을까요? 똑같겠죠. 10,000원 냈겠죠. 그죠? 이 방법대로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 나니까 여기서는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원래는 1,000원이니까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9만 원만 받았어요. 그 말은 10,000원은 수수료로 뗐습니다. 1달러당 100원의 수수료가 붙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은행에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수수료를 계산해줘라 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이제는 또 은행마다 수수료를 또 다르게 붙인다? 만약에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제가 만약에 VIP 고객이라면 그 고객들에게는 따로 수수료를 다 안 받고 할인을 해줘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환율 우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파는데 제가 만약에 그 은행에 VIP 고객이라서 70% 우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살 때 얼마가 될까요? 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실제로는 사려면 원래는 달러당 얼마이냐면 1,100원에 사야 돼요. 그죠? 달러당 1,100원에 사는데 여기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 중에 수수료가 얼마가 붙은 거냐면 100원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은행에서 환율을 우대해 준다라고 해서 그 할인해 주는 건 전체 1,100원에 70%를 할인해 주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매매 기준율은 그대로 다 받아야 돼. 왜냐면 은행에서는 이거는 자기도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할인해 줄 수 있는 건 이 수수료의 몇 프로 할인을 해 주는 거냐면 70%를 우대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70% 우대해 주니까 그 70%가 얼마죠? 70원이죠. 앞에 강의를 잘 들었으면 이제 퍼센트 비중 잘 알겠죠. 그죠? 100원의 70%는 70원, 100원의 10%는 10원이니까 70원을 우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수수료를 얼마만 받겠다는 거니? 우대해주면 수수료를 30원만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달러당 1,100원에 내가 지금 사야 되는데 우대를 하면 달러당 어떻게 될까요? 달러당 나는 수수료 30원만 받으니까 1,000원에다가 30원만 붙이면 돼. 1,030원이요. 달러당 1,03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몇 달러를 살 거죠? 100달러 살 거야. 여기에다가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죠? 100배 해주면 되죠. 1달러에 1,030원이니까 1030,001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냐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만 3천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3천원. 아까 전에 환율 우대가 없었을 때는 얼마를 받았었죠? 11만 원에 사야 됐었어요. 100달러를 살 때 11만 원을 샀었는데 지금은 환율 우대를 받아서 10만 3천 원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는 팔 거예요. 팔아도 보시면 수수료가 지금 얼마죠? 팔 때도 수수료가 100원이에요. 다시 써드릴까요? $100 팔 때 원래는 얼마냐면 달러당 900원 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사는 거니까. 제가 이제 파는 거니까. 그럼 900원을 받아요. 이 말은 뭐냐면 수수료가 얼마를 뗀 거죠? 100원을 뗀 거예요. 여기 상에서는. 그런데 내가 환율 우대를 받으면 요 전체에서 70% 할인을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만 할인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70% 우대한다라고 하는 건 70원을 할인해 준다는 거죠. 빼준다는 거죠. 감면. 이라고 이렇게 쓰겠네요.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만 받는 거야? 아까랑 똑같지? 30원만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잘 생각해야 돼. 자, 원래는 이제 우대를 받으면 달러당 얼마를 받을까요? 900원에서 70원을 제해주니까 800원을 받아야 될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반대로 가야 돼. 왜냐하면 이건 이제 내가 받는 돈이에요. 사는 돈이 아니라 내가 받는 돈이기 때문에 수수료만큼 덜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1,000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900원만 받았던 걸 1,000원에서 수수료 얼마? 30원만 제외하고 얼마를 받는 거냐면 970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는
1,000원에서 1,100원에서 수수료만큼 빼줬잖아요. 그죠? 수수료만큼 더 뺐는데 팔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수료만큼 할인 금액이 나한테는 더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선 97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 100달러 팔 거야. 그러면 970원에 001이 붙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받는 거니? 97,000원.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비교하면 아까 수수료가 없었을 때는 얼마였어? 11만 원이 들었었지. 그지? 여기서는 얼마가 들었었어? 9만 원이 들었었어요. 비교를 해보면 우대를 하면 7,000원을 할인한 거죠. 그죠? 7,000원. 여기서도 7,000원을 더 받은 거야. 수수료를 덜 내고 더 받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로 이제 풀어드릴게요.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가 조금 복잡할 뿐. 다음 표는 어느 날 환율 시세표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이제 표가 쫙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화면 안 보이시면 파일 제가 PDF 올려드린 거 같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 미국과 엔화와 뭐 유로와 위안화와 여기 AUD는 호주도 달러를 쓴다는 거예요. 달러를 쓰는데 오스트리아 달러인 거예요. 같은 달러인데 기준이 다른 거야. 요렇게 계산이 된답니다. 그런데 각각이 매매 기준율은 뭐야? 외환시장에서 딱 결정된 그 가격. 이게 딱 바꾸는 비율이야. 그런데 은행마다 뭐가 붙어? 수수료가 붙어. 수수료가 붙으니까 살 때랑 팔 때랑 가격이 다르더라. 그리고 해외로 송금할 때, 송금 받을 때 수수료가 다 각각 다르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미국 100달러를요. 100달러를 뭐로 환전할 거냐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할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중국은행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거쳐야 돼. 두 번 거친다는 건 뭐냐면 수수료가 두 번 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미국 100달러가 있잖아요. 100달러를 먼저 뭐로 바꿔야 되냐면 우리나라 한화로 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값을 다시 또 어떻게로 바꿔야 돼? 위안화 중국 돈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면 살 때와 팔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표를 보시면 자 100달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가는 건 뭔 거죠? 사는 거니 파는 거니? 여기서 여기 가는 건 달러,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파는 거죠. 이때는 어떨 때냐면 팔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 100달러를 팔 거예요. 미국 달러를 100달러로 팔 때는 얼마가 붙냐면 1085.18원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를 얼마로 바꿔줄 수 있어? 1085.18원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몇 달러 바꿀 거야? 100달러 바꾸는 거야. 달러를 파는 거니까. 100달러 바꾸면 100배 해주는 거죠. 108518원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100달러를 바꾸면 1, 10, 100, 1000만, 10만 8,518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돈을 다시 중국 돈으로. 이때는 뭐는 거예요? 이건 살 때라고 써드릴게요. 살 때인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중국 돈으로 사자라고 하니까 매매 기준율은 1 위안당 166원인 거예요. 1 위안당 166.31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살 때 177.95 되는 거야. 뭐냐면 1위안 사는데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177.95 원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 원인 거야. 위안화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안 돼. 1위안 사는데 177.95원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얘가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주어진 건 얼마야? 난 이만큼 어치를 사고 싶은 거야. 이만큼 어치를 사고 싶은 거니까 177.95원이 108518원을 사면 그때 얘가 몇 위안이겠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랑은 좀 다른 거죠. 여기서 요거 주어지고 여기서 요거 물어봤던 거라면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 갈 때 여기서 얼마 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될까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여기서 여기 갈 때 몇 배로 늘었나요? 생각하면 되죠. 그죠? 여기서 여기 갈 때 몇 배로 늘어났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1에서 2로 갈 때 몇 배로 늘었나요? 라고 하면 2배인 거지. 그 2배 어떻게 하는 거게? 여기에서 여기 나누는 건데. 2에서요. 4로 바뀌었어요. 2에서 4로 바뀌었어요. 몇 배로 늘었나요? 라고 하면 2배로 늘었어요. 인 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몇 배로 늘었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요걸 예로 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붙는 금액은 얼마냐면 여기서 여기 갈 때는 177.95분의 108518 요걸 계산해 준 배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그 금액만큼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하였다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시면 제가 어딘가 계산을 해왔어요. 108518원 나왔고요. 걔를 얘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609.8 나와요.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609.8 이렇게 나와요. 요게 어떻게 계산한 거다? 이것분의 이거 한 거예요. 이것분의 이거 하니까 얘가 609.8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이만큼 늘어난 거야, 비율이. 그러면 똑같이 비례해야 되잖아. 여기에서 여기 갈 때도 그만큼 늘어나야 돼서 답은 609.8 위하나. 얘가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개념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달러를 중국 위안화로 바꿀 때 바로 안 돼. 우리나라 돈 거쳐서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은행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수수료 받고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수수료 받는다. 그거 생각 먼저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갈 때 팔 때 여기 갈 때 살 때 어떤 건지 잘 찾아내셔야 되고 비례 관계를 잘 생각해서 금액을 찾아내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답은 이제 여기 나왔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다음 표는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로화 시사표를 나타냈다라고 하고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건 보통은 단위가 다 1당인데 요게 엔화가 좀 작은 단위라 100엔당으로 계산을 한대요. 100엔당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수수료를 계산해라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는 일본 돈은 100엔당이에요. 100엔당. 100엔당 얼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볼게요. 문제를 읽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묻는 건 앞에 요 말은 사실 의미 없어. 뒤에 표 보면 돼. 미국 달러, 일본 달러 요 내용은 상관없고 중요한 값은 뭐냐면 일본 엔화에는 100엔임을 하는데 일본 여행을 할 거예요. 일본 여행을 할 건데 1000N이 뭐라고 돼 있나요? 환전할래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건 그건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돈 원이요. 원을 엔화로 바꾸는데 여기 상에서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표를 볼게요.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 돈에서 엔화를 사는 건가요? 파는 건가요? 팔 때죠. 그죠? 엔화를 지금 나는 이제 살려고 이게 살 때죠. 살 때. 거꾸로네요. 그죠? 팔 때가 아니라 엔화를 한국 돈으로 바꿀 때가 파는 거예요. 내가 파는 거고 나는 이제 엔화를 사는 거예요. 사는데 우리나라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궁금한 거니까 얘는 살 때라고 보셔야 돼요. 살 때. 살 때니까 엔화 중에 현찰로 살 때는 얼마냐면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 1111.48원. 근데 여기선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100엔당인 거예요. 100엔당. 100엔당 살 때 얼마냐면 1111.48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엔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얼마 필요한 거니? 2배 필요한 거니까 2222.96원 2배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여기 갈 때 내가 뭐를 사고 싶은 거예요? 요만큼 사고 싶은 거예요. 10만엔. 1000000 N을 사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우리나라 돈이 얼마가 필요하겠니? 비율을 묻는 겁니다. 몇 배 늘은 거죠? 1000배인가요? 공 3개 붙었죠? 1000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000 곱해주면 얼마냐면 여기 식에다가 공 3개가 가니까 자릿수가 하나, 둘, 셋 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점이니까. 그러면 111148
0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11만 1480원.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돈은 111만 써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1111 480원이라고 쓰면 되고, 보통 세제자리에서 이렇게 콤마를 쓰는데 헷갈릴까 봐 일단 여기서는 계산할 때는 뺐었어요. 요게 필요한 거예요. 되겠죠? 요 환전할 때. 그러면 수수료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수수료는 뭐냐면 현찰 팔 때, 매매 기준열에서 현찰 팔 때를 수수료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로 외화를 살 때는 살 때에서 매매 기준율을 빼는 거고요. 외화를 하나로 살 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때는 팔 때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외화를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한다? 살 때에서 매매 기준율을 빼는 거예요. 살 때에서 매매 기준율. 어떤 거냐면 살 때가 지금 어떨 때냐면 요급시요. 내가 지금 살 때 요걸로 계산했었거든. 요걸로 계산했었는데 실제 매매 기준율은 얼마야? 요 값이야. 그러니까 수수료는 어떤 거야? 얘에서 얘를 뺀 게 수수료다. 아까 했으니까 느낌 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값에서 요 값을 뺀 게 수수료인 거예요. 수수료는 이제 수수료를 따로 계산해 볼게요. 수수료는 뭐냐면 1111.48원에서 얼마를 빼야 되냐면 1092.37원을 빼주는 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요거 혹시 뺄 수 있겠나요? 요거는 빼면 여기서 요거 빼면 1, 여기서 요거 빼면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2에서 1 빼면 9, 0에서 9 빼니까 1, 19.11원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19.11원이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100N당 수수료가 11.91원이야. 그러면 실제 총 수수료는 얼마인 거야? 실제 총 수수료는 나는 얼마엔 샀어? 10만엔 샀잖아. 10만엔 샀으니까 총 수수료는 몇 배 해줘야 돼? 1000배 해줘야지. 여기식에서 여기식 갈 때 내가 지금 1000배 계산해줬으니까. 그러면 공세개 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 답이 잘못 나왔어요. 교과서를 봤더니 교과서에서 계산을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이상하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 이거 찾아 놓으셔야 돼. 답은 요게 답이에요. 묻는 게 지금 두 개거든요. 뭐냐면 수수료를 계산하고 라고 할 때 수수료를 그냥 11.91이라고 써도 안 돼. 교과서는 11.91이라고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총 산도는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앞에 단위가 붙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100엔당 수수료는 11.91원 이렇게 하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10만엔 사는데 총 수수료는 11,910원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수수료는 이렇게 계산하고 필요한 원화는 111만 1,480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 답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어요. 맞나 보세요. 아까 계산한 거랑 맞을 거예요. 그죠? 네, 문제 5번 볼게요. 문제 5번은 예제 2번하고 이어서 가나 봅니다. 예제 2의 표에서 미국 달러 100달러를 은행에서 우대 고객으로 환율 우대 쿠폰을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쿠폰 우대율에 따라 환전하면 중국 위안은 얼마인지 계산하여라 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주어진 것은 미국 달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중국 위안으로 바꿔야 되지만 아까 문제 푼 것처럼 바로 안 바꿔줘요. 뭐로 해줘야 되냐면 우리나라 원으로 바꾼 다음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안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달러냐면 100달러를요. 100달러를 이렇게 바꿔주면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 건데 상황이 지금 보니까 수수료를 계산해 주는데 수수료에 우대 쿠폰을 준대요. 여기 봤더니 은행 환율 우대 쿠폰이라 그래서 달러랑 그 다음에 엔화랑 유로화랑 위안화를
환율을 우대를 해준대. 몇 퍼센트 우대해준다면 70%를 깎아준다는 거야. 근데 그건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에서요. 수수료의 70%를 할인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갈 때 수수료 할인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미국 달러에서 바꾸는 겁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앞에 이제 예제 2번에서 표를 볼게요. 예제 2번 표가 요겁니다. 이제 요걸 기준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뭐를 바꿔야 될까요? 미국 달러에서 원으로 바꿔야겠죠. 그죠? 달러에서 원으로 바꿀 때는 현찰을 살 때인가요? 팔 때인가요? 달러를 파는 거죠. 그죠? 달러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달러를 팔아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어떨 때냐면 팔 때로 계산하셔야 돼요. 팔 때.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자. 지금 1달러당 1달러에 얼마인 거냐면 여기 봤더니 85.18원 1085.18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는 그냥 계산하면 안 돼. 뭐를 계산해야 돼? 수수료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수수료가 얼마였냐면 수수료는 원래 기준가가 1104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밖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의 수수료를 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수료는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1104.50에서 뭐냐면 1085.18을 빼주는 거예요. 이 값이 이제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빼볼게요. 2, 그 다음에 3, 그 다음 빼면 9, 그 다음에 10. 얼마가 나오냐면 19.32원이 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한 이 1085.18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 금액은 실제 매매 기준율 요 금액에서 얼마를 빼준 거야? 19.32를 빼서 요 금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나는 수수료를 은행에서 이만큼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겠냐면 19.32원에 70%를 뭐 해줄 거냐면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19.32에 얼마를 곱해야 되죠? 100분의 70원을 곱한 금액을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9.32 곱하기 100분의 70 하면 얼마 나오냐면 13.524원을 할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자. 원래는 1달러에 얼마로 바꿔주는 거예요? 1085.18원으로 바꿔주는 건데 우대했더니 1달러가 얼마를 받는 거예요? 자, 얼마를 할인해 줬냐면 13.524원을 할인해 줬어요. 그럼 13.524원을 여기에서 빼야 될까 더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요 값에서 이 돈을 빼야 할까 더 해야 할까 생각하면 우대해 주잖아. 우대해 준다는 건 나 달러당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지, 그지? 왜냐면은 내가 지금 팔 건데 이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더 많이 받아야 나한테 혜택인 거잖아. 그 말인즉슨 여기에는 지금 얼마가 할인돼 있냐면 19.32원이 할인이 돼 있었어요. 이게 빼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만큼을 수수료를 덜 떼겠다는 거야. 덜 떼는 거니까 요 금액을 어떻게 줘야 될까?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5.18원에서 얼마를 더해야 되냐면 13.524원을 더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더해서 계산하면 우대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달러당 얼마를 받을 수 있니? 라고 하면 요 금액하고 더할게요. 더하면 얼마냐면 끝에가 4, 그 다음에 2랑 8 더하니까 0, 받아올림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5랑 1이랑 더하면 6에다가 1 더하니까 7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받아올림은 없어졌어요. 수수점짜리까지 다 계산됐어요. 그러면 3이랑 5랑 더하니까 8 이렇게 될 거고요. 3이랑 5랑 더하면 8, 1이랑 8이랑 더하면 9. 그러면 1098.704원. 이렇게 바뀌어요. 1098.704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는 1달러당 이 금액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데 우대받아서 1달러당 1098.704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몇 달러 할 거예요? 100달러 받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달러 바꿉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0달러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0 두 개 들어가니까 109870.4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넘어왔냐면 여기시까지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나면 우리가 찾는 요 100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수수료 70% 할인 받아서 얼마로 바뀌었냐면 109870.4원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또 뭐로 바뀌어야 돼요? 위안화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럼 위안화로 바꾸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혹시 이해 안 가셨으면 멈췄다가 다시 보셔야 돼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위안화를 사는 거니 파는 거니? 위안화를 사는 거지. 그지? 위안화를 사는 거니까 살 때 요 값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갈 때는 살 때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인 거냐면 1위안이요. 1위안 사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177.955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수수료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나라고 봤더니 이때는 원래는 이 금액이 적정 금액이었어요. 166.31원이 적정 금액인데 177점을 받잖아. 그러면 수수료는 여기 값에서 여기 값을 뺀 값이 수수료겠죠. 그죠? 얼마를 빼야 되냐면 177.95원에서 얼마를 빼야 되냐면 166.31원을 빼주셔야 돼요. 177.95에서 166.31을 빼면 4, 6, 1, 1 이렇게 나오네요. 11.64원이 뭐인 거냐면 수수료예요. 여기까지가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서 위안화로 바꿀 때 이만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내서 이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몇 퍼센트 할인해 줄 거야? 70% 할인해 줄 거예요. 뭐에 70%냐면 11.64원에 70%를 감면 또는 할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11.64원 곱하기 100분의 또 얼마를 곱해줘? 70을 곱하셔야 돼. 11.64원에 100분의 70. 제가 이것도 구해놨어요. 얼마냐면 11.64 곱하기 0.7하면 8.148원 나와요. 약. 제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여기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수료를 계산을 하자. 원래는 1위안 사는데 얼마가 필요했었죠? 177.95원이었어. 그런데 내가 우대를 받을 거야. 우대를 받으니까 1위안 사는데 돈이 더 들어야 돼? 적게 들어야 돼? 우대해 줬으면 적게 들어야 되지. 그지? 원래는 이만큼 사는데 이만큼 돈이 들었는데 나는 할인 받았잖아. 그럼 이만큼 사는 데는 177.95원에서 그 우대받은 금액 얼마였죠? 8.148원. 8.148원을 빼주시는 거예요. 얘를 싹 빼주셔야 돼요. 그럼 빼면 얼마일까요? 계산하자. 177.95에서 8.148을 빼면 2 나올 거고 얘랑 사라지니까 0 나올 거고요. 그죠? 받아내린 갔으니까 얘랑 얘 빼면 8, 그 다음에 얘랑 얘 빼면 9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6, 1 나오니까 169.802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되셨나요? 요거 뺐으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환율 우대를 받으니까 결론은 1위안 사는데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169.802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몇 위안을 사는지를 찾아야 돼. 내가 지금 얼마 있어? 이 금액이 있죠. 그죠? 얼마냐면
10987.4원이 있으면 몇 위안 살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러면 아까 문제랑 똑같지, 그지? 1위안, 여기 금액 살 때, 여기 금액 갔을 때, 여기 이거 얼마니? 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 얼마 곱해지는지 보면 된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 여기 얼마 곱해지니? 라고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2에서 3으로 늘었어요. 그럼 몇 분의 몇 배 늘어난 거죠? 2분의 3배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뭐냐면 요식에서 요식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몇 배 늘었니? 라고 하면 169.802 분의 누구 계산해야 되냐면 10987.4를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좀 지저분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 그 계산을 다시 쉬운 걸로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요것분의 요거 한 게 얼마인지만 찾으면 돼요. 요것분의 요거 한 게 얼마니? 라고 하면 요것도 여러분들 계산기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산을 직접 구했습니다. 얼마 나왔냐면 약 647.05 위안. 여기 이게 얼마 나오냐면 647.05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1위안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냐면 647.05 위안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 얼마냐면 647.05 위안. 문제에서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런 얘기가 없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구했어요. 서수 두째 자리까지 구했어요. 혹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은 조금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소수 계산이 있어서 계산기를 아마 꼭 쓰셔야 될 거고요. 의미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100달러 가지고 1000원, 1100원 요 기준 가지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잘 해보셔야겠죠. 그죠? 혹시 이 문제 풀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 647.05 위안이에요. 100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서 할인받았고 그 계산 과정이 좀 있었죠. 우리나라 돈에서 위안으로 바꿀 때 또 할인받아서 계산했고 그 계산 과정이 여기 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개념은 아까 그 문제만 풀면 이 문제는 끝난 거고요. 이제 처음에 전 강의죠. 전 강의에서 이 환율과 화폐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나 봐요. 뭐냐면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를 가지고 빅맥 지수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빅맥 지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생각해보기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햄버거가 한국에서는 얼마냐면 1,500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얼마냐면 3달러예요. 그럼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교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환율은 $1 환율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1,000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뭐냐면 한국 돈으로 만약에 1,500원을 가지고 달러로 바꿉시다. 달러로 바꾸면 얼마죠? 1,500원 가지고 달러를 바꾸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1달러에 1,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1달러에 1,000원이 필요하니까 미국에서는 얼마인 거냐면 1.5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달러밖에 안 되니까 어떤 의미인 거냐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미국 사람은 미국에서는 3달러를 내야지만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3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사 먹을 때는 몇 달러만 필요한 거야? 1.5달러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물가가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계산하는 걸 이제 빅맥 지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뭐냐면 균형 환율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균형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한국, 미국 가격분에 그 다음에 미국 빅맥 가격을 그냥 계산하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한국 빅맥이 얼마예요? 1,500원. 그런데 미국 빅맥 달러가 얼마예요? 3달러.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눠볼까?
3으로 나누면 1달러당 얼마인 거예요? 500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균형 달러인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1대1로 딱 동등하게 화폐를 교환을 해야 되면 1달러당 얼마를 바꿔야지 이제 빅맥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햄버거를 기준으로 그 나라와 우리나라를 동등하게 화폐를 교환할 거예요 라고 하면 1,500원과 3달러를 비교해야 되니까 3으로 나누면 1달러당 얼마를 바꿔줘야 되냐면 500원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1달러당 500원 바꿔주는 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균형 환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죠? 1,000원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달러를 내가 지금 사야 돼. 1달러를 사야 되는데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사야 되거든. 그런데 원래는 500원만 주고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는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화폐의 가치가 낮겠죠. 왜냐하면 1달러 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잖아. 원래 1달러짜리 사는데 500원이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1,000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폐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딱 동등하게 가려면 지금 빅맥 지수의 균형 환율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달러당 500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시나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생각 열기는 이제 예전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금액이 지금 우리나라랑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나라 시세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빅맥 지수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빅맥 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피기 위해 각국의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현지 통화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라고 주어졌어요. 요거를 빅맥 지수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빅맥 지수는 1986년에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매년 1월하고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매년 발표합니다. 그리고 뭐 목표는 이건 거예요. 같은 물건은 어디서나 값이 같아야 한다.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더니 미국의 맥도날드 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이 지금 다르죠. 그죠? 그게 지금 그 화폐의 가치가 지금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평가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빅맥 가격은 1,500원, 미국은 3달러. 그러니까 달러당 500원. 1대1로 딱 가격이 같으려면 환율은 달러당 500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환율이 1,000원이므로 저평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현재를 제가 찾아봤어요. 현재를 찾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개에 4,500원이에요. 한 개에 4,500원이고 미국은 얼마냐면 5.67달러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인터넷 검색했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218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돈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냐면 빅맥 한 개를 사는데 우리나라 4,500원이 지금 뭐랑 동등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5.67달러랑 동등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달러는 얼마일까요? 라고 찾아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67에서 여기 1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달러당 가려면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나누기 5.67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식에서도 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 5.67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격분에 미국 가격 나눠주면 그게 균형 환율이었어요. 그러면 나눠주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하면 제가 얼마가 나왔냐면 793.65원이 나와요. 793.65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 햄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등하게 환율을 교환하려면 1달러당 요 금액을 바꿔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환율이 얼마죠? 1,218원이에요. 그 말은 환율이 지금 되게 오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 화폐의 가치는 어떤 거야? 미국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빅맥 지수를 계산하는 거고 실제 빅맥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빅맥 지수는 단위가 달러예요. 단위가 달러여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빅맥 사 먹는 가격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4,500원이 몇 달러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4,500원. 아니죠. 요 기준으로 해요. 5.67이니까 예를 들면 1,218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218원이잖아요. 1,218원에다가 환율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냐면 5.67달러를 곱하면 요거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6,906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햄버거 사 먹을 때는 6,906원이 드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 먹으면 4,500원이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 4,500원으로 미국 가서 사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빅맥을 사 먹으려면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4,500원이 달러로 몇 달러일까요? 라고 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500 나누기 지금 환율 1,218원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3.69달러라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나누면. 그럼 이 뜻이 뭐냐면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사 먹으면 5.67달러야. 근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햄버거 사 먹잖아. 그럼 얼마냐면 3.69달러만 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빅맥 지수예요. 여기 나오는 요 수치가 이제 빅맥 지수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당 올해 처음 나왔던 올해 초에 세계에 나온 빅맥 지수를 계산을 한 게 표로 나와 있었어요. 표로 나온 거 찾아보니까 미국이 5.67달러예요. 이게 3인데 스위스는 빅맥 지수가 6.71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 사람이 스위스에 가면 물가가 더 비싸다고 느끼는 거야. 반대로 우리나라는 빅맥 지수 계산하면 3.89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기준으로 나는 우리나라에서 5.67달러면 사 먹는데 스위스 가면은 6.71달러나 줘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스위스 화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고평가되어 있는 거야. 미국 달러보다. 근데 우리나라 돈은 3.89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평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맥 지수를 가지고 그 나라마다 화폐의 가치를 이렇게 매긴다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위, 26위, 35위까지 제가 이렇게 찾아봤고요.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빅맥 지수랑 내용들 잘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뭐냐면 이제 두 강에 걸쳐서 환율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 강의에서는 화폐와 환율이 뭔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환율의 계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까 막 복잡한 식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머리 써가지고 계산해서 답을 구하실 수 있으시면 이 파트를 다 이해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